벌써 2년 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일어난 전쟁은 두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전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무고한 민간인의 피해를 입힌 푸틴에게는 전 세계의 모든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본래 러시아의 정치 시스템과 푸틴이라는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이미 전쟁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만 전쟁을 치르면서 푸틴은 더욱 선명하게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극악무도한 독재자로 불리는 푸틴에게도 두려운 존재는 있습니다. 그의 정적인 1976년생 알렉세이 나발리인데요. 푸틴보다 24살이라 어린 나발리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8년. 변호사였던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러시아의 대형 국영기업의 비리와 부패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했고 2011년에는 반부패재단을 설립한 후 고위관료의 비리, 정경유착 의혹을 폭로하며 대중적인 지지도를 확보해 러시아 정치계의 거물로 떠올랐습니다. 바야흐로 푸틴 그리고 반푸틴의 경쟁관계가 생긴 겁니다. 우리에게 그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것은 2020년 독극물 사건 때문입니다. 그의 8월 20일 시베리아에서 지방선거 출마자 지지 활동을 마치고 모스크바로 향하던 중 비행기에서 의식을 잃었고 급히 독일 베를린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독일 정부는 나발리가 마신 독극물은 냉전시대 소련이 사용했던 화학무기인 노비초크라고 공식적으로 화학무기를 특정했습니다. 이는 분명 구소련에서 개발된 군사용 물질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푸틴의 계획임을 의심했고 그 역시 회복 후 같은 주장을 펴며 러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결과는 감옥행, 그것도 북극의 늑대로 불리는 시베리아 제3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그 외에도 사기 및 법정모독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극단주의 활동을 선동한 혐의를 덮어씌워 징역 19년형을 추가해 총 30년이 넘는 형기를 감옥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30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나발리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는데 재밌게도 제발 한국 라면 도시락 좀 맘 편히 먹게 해달라는 소원입니다. 푸틴은 자신의 권력으로 한국 라면 좀 먹고 싶다는 정적에 이 소원을 풀어줬을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해 우리 라면 수출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월 7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라면 수출액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9억 5,200만 달러, 한화 1조 2,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라면은 한국이 원조는 아니지만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한국 제품이 됐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한국 라면, 특히 팔도의 히트작인 도시락의 인기는 이렇게 뭉뚱그려 소개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국민 라면을 넘어 국민 음식으로 평가받고 있으니까요. 얼마 전 러시아 매체는 일제히 러시아 대법원이 식사 시간과 도서 소지에 관한 교도소 규정을 폐지해달라는 나발리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발리는 수감자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뜨거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최대 30분으로 제한하는 교도소 내부 규정의 문구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교도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에 온라인으로 출석한 그는 이 규정 때문에 식사 시간은 아침 10분, 저녁 15분으로 제한된다며 10분 안에 식사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도소 매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도시락인데 뜨거운 물로 끓인 이 라면을 너무 빨리 먹어서 혀에 화상을 입었다. 도시락 라면을 시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는데요. 맞습니다. 여기에서 푸틴의 정적인 나발리는 30년이라는 무기징역에 가까운 형이 확정됐음에도 한국에서 만든 도시락만큼은 제대로 먹고 싶은 소박한 희망을 밝힌 겁니다. 도대체 도시락의 러시아 내 인기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대법원을 상대로 한 소장까지 공개된 것일까요? 팔도의 히트작인 도시락 라면은 1986년 국내에서 출시된 제품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보다 오히려 러시아에서 인기가 높은 제품인데 러시아에서 도시락은 수년째 용기면 시장 점유율 62%로 부동의 1위 제품입니다. 국민 라면을 증명하듯 러시아 곳곳에서 도시락을 만날 수 있는데 일부 러시아인들이 라면이라는 식품을 도시락, 즉 고유명사로 부를 정도입니다. 이 인기는 최근 전쟁으로 인해 더욱 폭발했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팔도의 2022년 러시아 매출은 전년 대비 65% 상승한 약 4,915억 원으로 매출의 90% 이상이 도시락이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공장 증설로 공급량을 늘렸고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해 러시아 내 제품 가격을 평균 27%가량 올린 것이 주요 요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이 살아남기 힘든 상황 속에서 도시락이 전쟁 비축 식량으로 인식된 것이 한몫했죠. 물론 팔도는 전쟁과는 무관하게 라면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어왔다며 도시락이 러시아 현지에서 시장 점유율 62%로 10년간 1위 자리를 이어오는 절대 강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가 최근 전쟁으로 인해 좋지 않다고 하지만 도시락만은 오히려 더 잘 팔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팔도의 도시락, 그 인기는 언제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브랜드명이 그대로 상품명으로 굳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섬유유연제를 피존이라 부르거나 상처가 났을 때 붙이는 밴드를 데일밴드라고 부르는 등의 현상이죠.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컵라면을 부르는 명사가 바로 도시락입니다. 사실 팔도는 식품업계에서 CJ와 같은 공룡기업은 아니지만 러시아에서만큼은 공룡기업입니다. 무려 60억 개에 가까운 어마무시한 도시락을 판매해 라면 시장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으니까요. 도시락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왜 러시아에서 성공하게 됐는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지난 1986년 4월 팔도는 도시락이라는 혁신적인 디자인의 컵라면을 시장에 내놨습니다. 그때까지 한국에서 컵라면은 둥근 원형의 문법이었지만 팔도에서는 전략적으로 사각형 형태의 용기라면을 출시했습니다. 사각형이라는 독특한 아이덴티티 덕분에 도시락은 지금도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용기라면의 인기가 급속도로 높아진 것은 1980년대 국민소득이 늘고 전기 온수기 보급률이 높아지자 용기면 시장도 함께 커졌습니다. 그래서 실외에서도 뜨거운 물을 부어 쉽게 먹을 수 있는 용기면의 편리함에 소비자들이 크게 반응했죠. 용기면의 성장세에 접어들면서 업체 간에는 용기 다변화 경쟁이 펼쳐졌고 팔도가 최초로 사각형을 적용해 도시락을 출시한 겁니다. 도시락이 러시아에 처음 수출된 것은 1990년대 초 부산항에 정박한 러시아 선원들 덕분입니다. 1991년 12월 첫 수출 물량은 2만 1000상자로 크게 눈에 띄는 성과는 아니었지만 러시아 보따리 상인들의 입소문을 타고 수출 실적이 고공행진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1997년 팔도는 현지 사무소를 개소하며 본격 러시아 시장 공략을 시작해 러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 2000년대에는 연간 판매량이 2억 개를 넘어섰고 지금은 3억 개를 팔고 있습니다. 러시아 인구가 1억 5천만 명이니 러시아인이 한 해 2개의 도시락을 먹은 겁니다.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도시락이 다른 라면들에 비해 약간 밋밋한 맛 덕분입니다. 한국에서는 완전히 칼칼하거나 극단적인 매운맛을 내는 라면이 큰 인기를 끌지만 러시아인의 DNA는 매운 음식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밋밋한 도시락의 맛이 그들의 입맛을 저격했고 매운맛 등의 한 가지 맛이 강하지 않아 본인이 원하는 재료를 추가해 새로운 맛을 고안해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시장의 성공을 가속화시킨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마요네즈. 아이러니하지만 마요네즈는 러시아인들에게 한국인의 고추장과 같습니다. 한국에서 마요네즈를 이용한 음식은 꽤 한정적이지만 러시아인들은 거의 모든 음식에 마요네즈를 넣죠. 추운 날씨 때문에 열량이 높은 음식을 선호하는데 마요네즈가 그 자리를 파고든 겁니다. 참고로 러시아에서 오뚜기 마요네즈의 인기는 도시락만큼이나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음에 관련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러시아인들의 식성을 파악한 팔도는 마요네즈를 도시락에 넣기 시작합니다. 라면 하나 먹자고 마요네즈를 통째로 들고 다니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판단해 아예 작은 마요네즈를 동봉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마요네즈의 인기와 도시락의 인기를 동시에 안고 훨훨 날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러시아 당국의 신뢰가 없이는 성공이 불가능했습니다. 1998년 러시아가 재정난으로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을 때 수많은 외국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했으나 팔도는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이를 오히려 당국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 현재 남기로 했고 이를 계기로 정부의 신뢰를 얻고 더욱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푸틴의 신뢰를 확보한 도시락의 러시아 매출은 2010년 이후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 7천만 달러를 기록 2016년 처음으로 연매출 2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5개년 평균 신장률은 15%에 육박할 정도라고 하니 가히 압도적입니다. 2014년 러시아 국가상업협회가 주관하는 올해의 제품상에 라면업계 최초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올해의 제품상은 러시아 전역 소비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즉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라는 뜻이죠. 러시아 내 인기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러시아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 경제위기 상황과 달리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 또 푸틴으로 인해 일어난 일인 만큼 많은 기업이 큰 손해를 감수하고 탈출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빛나는 팔도가 이번 위기 역시 잘 넘기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